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중공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이제 세계 대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현대 문명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바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세뇌 탈출해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렸을 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트렌드라 그러죠. 그 근본적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것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좀 말씀을 깊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우리 자율구독료 말씀 한 10초만 드리고요. 네, 백모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계속 도와주셔서 꾸준히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씩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우한 코로나가 지금 뭐 살벌하죠? 예, 예. 미국이 지금 거의 50만 육박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44만. 아니요, 46만 8천 아니에요? 46만 네, 47만쯤 되네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숫자가 좀 작아서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스페인, 그 뒤를 이어서 이탈리,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독일, 프랑스, 뭐 중국은 빼고 저기 갑자기 지금 시계가 멈췄는지 멈춰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란 여기도 좀 빼고 그다음엔 영국, 그다음에 터키 여기도 뭐 좀 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벨기에, 인구역에서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브라질 잠깐 빼보면 포르투갈,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한국이 나와요. 예, 예. 그리고 다시 러시아, 이스라엘, 스웨덴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추세로 보면 며칠 2, 3일 지나면은 이제 러시아는 내일쯤 아마 한국을 추월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한 글피쯤 되면 한국 추월할 가능성이 있고요. 스웨덴도 한 그 글피쯤 되면 한국 추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미국이 하룻밤에 죽어 나가는 게 지금 어저께도 거의 1,900명 이상 죽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저 하룻밤에 죽어나간 저 빨간 선에서 지금 프랑스도 지금 하룻밤에 1,000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데 그냥 넘어가지가 못하겠죠. 이게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현대 문명이. 그야말로 팬데믹이죠. 아마 예. 몇 세기 동안 처음으로 맞는 거대한 이 대전염병입니다. 근데 이거 거치고 나면은 현대 문명이 좀 성격이 바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국가든 개인이든 혹은 권역이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아마 생겨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잠시 제가 어저께도 좀 말씀드렸더니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반론도 많이 해주셨는데 예. 그 이제 뭐 테스트를 한국이 안 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테스트가 부분적으로 틀릴 수는 있는데 전체적 추세는 그냥 보여준다. 한국 테스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국가나 뭐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뭐 또 일부 뭐 이재명 지사다 뭐 등등 해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데는 집중을 테스트를 하고 어떤 데는 또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통계가 있어요. 예. 일단 이 테스트 숫자가 100만 명당 몇 건 했냐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100만 명당 예를 들어서 한 8, 9천 건 이상 되는 나라들만 몇 개 나라를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100만 명당 8, 9천 건이면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거의 한 1%. 그렇죠. 그러니까 자, 미국의 100만 명당 15,730건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미국의 확진자 100만 명당 확진자가 1,411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미국은 10건 테스트해서 한 건을 발견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사람만 테스트한 거야. 그렇죠. 이제 일반 감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아파서 열이 오르고 해서 온 사람만 테스트한 거죠. 그렇죠. 스위스는 100만 명당 2만 스위스가 굉장히 테스트 숫자가 많거든요. 예. 지금 스위스가 전체 테스트 숫자로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100만 명당으로 계산해봐도 무려 2만 6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예, 예. 2만 625건을 했는데
그 스위스조차도 100만 명당 확진자가 2,156명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예. 10건을 테스트하면 한 명. 한 명이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픈 사람만 테스트했다는 그렇죠. 소리예요. 저게 예, 뜻이 예, 예. 캐나다가요. 100만 명당 9,812건을 테스트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550명. 550명이 확진으로 나왔어요. 여기도 꽤 아픈 사람만 테스트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20배. 네, 그러니까 20건 테스트하면 한 명 나오는 거예요. 예, 예. 한국 보면은요. 100만 명당 9,310명을 테스트했는데 예. 203명. 그러니까 한국이 46배 그러니까 46명을 테스트해서 한 건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렇죠. 테스트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100만 명당 테스트 숫자로 보면 어마무시하거든요. 13,577명입니다. 근데 100만 명당 몇 건 발견했냐? 1,152명. 그러니까 아픈 사람만 테스트했다는 그렇죠. 얘기야. 11명 테스트하고 예, 한 예, 명 예. 발견한 거지. 룩셈부르크가 100만 명당 테스트 숫자가 저게 세계 최고 수준인데 43,928명을 테스트했습니다. 예. 그런데 100만 명당 환자가 4,856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발견될 9배요.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아프다고 아주 아픈 아주 열이 많이 나고 네. 막 콜록거리고 이거 폐렴 증세가 확실하고 이런 사람만 테스트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저긴 돈으로 쳐 바를 수 있는 데니까 네. 저기는 100만 명당 59,967건을 테스트했는데 네. 302. 발견한 건 302건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게 세계 거의 최고입니다. 전수조사인 거지 뭐. 전수조사죠. 170명당 한 건 발견한 그러니까. 거예요. 아이슬란드가 저기도 이제 그 인구가 작고 이제 그 집중돼 있는.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제 모범 사례로 가끔 예, 예, 신문에 나는 데거든요. 예, 예. 저기가 100만 명당 95,718. 그러니까 100만 명당 테스트 숫자로는 세계 최고예요. 예, 예. 그런데 발견 숫자가 많아. 예, 예. 100만 명당 4,829명 발견해요. 그러니까 20명 20명당 한 명 발견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테스트가 많거나 적거나도 있지만 테스트 숫자가 100만 명당 예를 들어서 저게 한 6, 7천 건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일단 같은 등급에 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당연히. 지금 그걸 네. 놓고 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되니까 모집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우리는 보면 아까도 봤지만 테스트 46건 했을 때 한 건 발견하는 예, 예. 정도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광범위하게 나름. 했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테스트를 받고 싶은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좀 거절당을 하는 불편함들이 에피소드가 좀 있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익스텐시브한 아니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문제가 예, 예. 그 정부가 발표를 잘못해서 그래 질본이 예, 질본이. 뭐냐면 집단 발병하게 되면 그 구상권 청구한다가 아니라 구상권이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많잖아. 많죠. 그게 아니라 테스트 비용에 관해서 뭐 그 딱 짚어야 돼. 그 신천지의 테스트 비용 플러스 알파 청구하겠다. 그래서 신천지는 공짜였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집단 발병하면 급하니까 무료로 해주거든요. 근데 개인이 가서 하려 그러면 돈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적은 없어. 돈 내고 해라. 그래서 그게 한 10몇만 원, 거의 20만 원 가까이 들죠. 7만 원인가 뭐. 예. 한번 가서 하실래요? 아니 뭐 나는 뭐 그럴 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한번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문재인 미워하는 걸로 치면 저도 미워하죠. 근데 이제 아무리 문재인이 미워한다 그래도 우리가 팩트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좀 음미를 해야 된다. 이게 이게 숫자 보시면 우리는 46건 테스트해서 한 명 발견할 정도로 테스트 범위가 넓었고 그렇죠. 이제 다른 나라들은 보면 100만 명당 테스트 숫자로 보면 우리보다 뭐 한 1.5배, 1.2배, 심지어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그 돈으로 처발라서 우리보다 50배예요. 근데 저기는 그렇죠. 이제 열애시키고 예. 저긴 열애시켜야지. 열애시키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테스트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다 해서 칭찬 케이스인데 예. 저기도 실제로 발견한 건수 대비하면 20배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의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인구가 이게 영토가 이 면적이 작고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 테스트의 어떤 용이성, 편의성도 있고 하고 하니까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저기 이 아이슬란드 그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인구가 뭐 3, 4천만 명 이상 올라가는 이런 도시에도 있고 뭐 농촌에도 있고 뭐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평균 한 10에서 그러니까 10명이나 그러니까 한 12명 이 테스트하고 한 명 발견하는 거죠. 보통 다른 나라들은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46건 테스트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확해야죠. 뭐냐면 돈 내면 테스트해요. 그냥 돈 내면 테스트해요. 쉽게. 근데 돈 안 받고 테스트한 데가 있어요. 집단 발병한 데도. 네. 그 불공평하다 이거지. 또 외국인도 아마 테스트 공짜지. 저기 입국자들, 그렇죠. 해외 입국자들. 해외 입국자들. 그건 불공평하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에 관한 문제지. 테스트를 뭐 속였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불공정에 대한 문제는 신천지 이런 집단 발병한 데는 그건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당연히. 콜센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데 콜센터 주인이라는 게 뭐 정말 임금 따먹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영세업체니까. 영세업체 한 300명 콜센터 직원 부리는 거 6천만 원 현금 내놔 하면 이제 아파트 암투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단지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하는 건 아무튼 이런 그 질병이 있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이 정부가 빨리 그 샘플 테스트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번 정도 한 10,000명 정도 샘플을 골고루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이렇게 분포시켜서 테스트를 좀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사실 10,000명도 필요 없어요. 샘플만 제대로 하면 500명 이상 1,000명만 돼도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예. 이미 샘플이죠. 예. 근데 이게 이미 샘플 해도 이게 약간 편차가 있는 게 그 길거리에서 샘플 이게 이미 샘플이 이 경우 참 나오기 어려워요. 길거리에서 샘플 펼쳐놓고 테스트하세요. 자원해야 될까요? 수갑 채워서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원하는 사람들의 또 편차가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원하는 사람들은 몸이 좀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러니까 체온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느끼 열감이 그러니까 느껴진다든지 뭐 이런 혹은 좀 사람들 그런 있겠죠. 거 이렇게 서서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성격적으로 뭐 다른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미 표본이 쉽지가 않아.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우리 또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메르스다, 사스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국가가 이런 부분을 우리 의료 체계가 저걸 테스트할 수 있는 저번에 또 뭐 드라이빙 테스트 같은 상당히 FDA에서는 별로 이제 아직까지 성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상당히 정확한 방식의 디바이스들을 다 만들어 놓고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의료진들과 보건 담당자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해줬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한국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잃어버리면은 그 수십만 의사들에 대한 그 모독이 되죠. 의료인들에 대한 모독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물론 걱정하셔서 또 문재인 정부를 미워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그 뜻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냉정해져야 되거든요. 냉정해져야 싸움을 이기죠. 어저께도 말씀 제가 세뇌탈출에서 드렸지만 이게 막 역병처럼 막 창궐을 하면 그럼 문재인한테 불리할 거냐. 다른 나라 케이스 보면 유리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일단 기존의 권력, 기존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응집하게 돼요. 그게 유인원, 우리가 대형 유인원이잖아요. 이 대형 유인원의 그 무리 본능이라고요. 무리 본능이고. 인간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어떨 때 보면 패닉에 질리면 어리석어져요. 패닉에서 해방되면 당당해지고. 맞아. 그래서 용감한 자는 어떤 자냐?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패닉에 안 빠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책임을 생각하는 자예요. 이성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댓글에 보면 한국산 키트 뭐 잘 작동 안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왜 그러냐면 그 무슨 어디 말레이시아인가 어디로 수출했는데 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랑 메이커를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자유시장 경제여서 국내에서 인증받지 못한 거 막 수출했다가 빠꾸배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인증돼서 돌아가는 거. 한국이 세계 첨단 신약을 개발하는 동네고요. 한국이 생명공학에서 세계 첨단 수준 나라예요. 이 정도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유전자 증폭 기술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유전자만 가지고 유전자 증폭이 왜 필요하냐면 예. 자기 목에다 넣어갖고 해서 끄집어냈어요. 그럼 그 안에 온갖 뭐 온갖 미세먼지에다가 미세 조 박사님 니코틴도 많이 나올 걸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뭐 충치균에다가 별거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픽업을 했어. 타겟하는 고놈이 있냐 없냐를 하니까 증폭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약이 증폭 시약이 제대로 작동하냐 안 하냐 이런 건데 한국 기술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눈에 전자현미경을 달면은 예.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죠. 한국 기술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한국산 키트의 정확도가 저기 믿을 수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일단 뭐라고 믿어보시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삼성이 30나노 반도체 만든다는데 믿을 수 있냐 이거랑 똑같은 질문 비슷해요. 제 눈에는. 예. 참고로 바이러스의 그 직경이 한 제가 듣기로 한 6에서 뭐 5나노 정도 되죠. 예, 6에서 5나노. 예, 그 정도 수준이니까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 회로의 굵기보다 예. 굵기에 대해서 한 5분의 1 사이즈, 6분의 1 사이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이러스의 5, 6배 굵기의 회로를 만드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비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아무리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재인에 대한 이 분노, 증오 이거를 포기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 잘해서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국민과 의료진의 자기들이 기하고 잘했다고 사기치는 게 문제죠. 구역질이 나죠. 구역질이 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와 증오를 그냥 그 막연한 의심으로 풀 게 아니라 따져봐야죠. 따져서 아주 냉정한 차디찬 이성으로 나를 맞습니다. 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 이 표 설명하느라고 많이 혼자 떠들었어요. 이제 조 박사님 좀 말씀하시죠. 저 목도 아픕니다. 지금 뭐 요새 뭐 일반적으로 그냥 셧다운 그러는데 지금 주요 우리 국가군 미국, 서유럽, 뭐 일본 또 우리까지 포함해서 네. 자유진영 선진국에 지금 사실은 다 닫혔습니다. 동작 그만입니다. 예, 사실 정확한 명칭은 록다운이죠. 락다운이죠. 록 그러니까 네. 이 잠겼다는 거죠. 잠긴다. 예. 네. 잠가서 예. 제자리에 주저앉혔다. 동작 그만. 근데 여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중국인데 통계를 보면은 문재인이 옳았네. 야, 중고 자유. 중국자요. 중국 힘내라. 세계 최상의 청정국, 중국 하오라, 중국이 좋다 이런 걸로 듣는데 사실은 미국 등 혹은 뭐 유럽 등,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일본도 굉장히 비상시기에 들어갔는데 자유주의 선진국에는 이제 모든 지금 상태, 실제가 다 드러나서 과감없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 논의에서. 논의해서 제외시켜야 네, 돼요. 네. 전부 거짓말만 치고 있기 자,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열애. 락다운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가나?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경제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형태의 이 변화들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뭐 국내 전문가들이나 지금 이제 대중적으로 대응하는 데만 이야기, 그 다음에 아주 계산되지 않는 엄청난 공포를 이야기를 하는 아포칼립틱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쿨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 돗자리 까셔. 우선 어디까지 가는다 하는 걸 아마 미국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네네. 백모 선생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미국의 이제 백악관이 사망자 수를 최대 30만까지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이 지금 그냥 무지막지한 사망률로 했을 때 미국이 한 3% 정도 나옵니다. 무지막지한 사망률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정확한 사망률은 네. 그 병원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돌아가셔서 시신으로 실려 나갔든지 이제 당신 발로 걸어서 나갔든지 예. 병원에서 나간 사람의 총수 예. 시신으로 나갔던 자기 발로 걸어 나갔던 완치돼서 그걸 분모로 두고 분자를 이제 돌아가신 분들 시신으로 나간 분들로 계산하는 게 정확한 사망률인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행 중인 상태여서
그냥 무조건 확진자 대비 사망자로 그냥 때려버려도 돼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추세를 보는 거라.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이 지금 3%거든요. 3%. 예. 한국이 그렇게 보면 2% 나옵니다. 아까 제대로 된 사망률로 치면 한국이 2.7% 나오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완치돼서 나오니까 이게 한국이 점점 낮아질 수 있어요. 1.67까지 이제 떨어져.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2%. 근데 미국이 지금 잘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미국이 워낙 인구가 많아서 우리가 뭐 많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지금 막고 있는 수준이 독일 정도 수준에서 막고 있어요. 그렇죠. 예. 독일하고 비슷합니다. 예. 예, 예. 그 100만 명당 사망자 수, 100만 명당 발병자 수, 100만 명당 테스트 수 이거 거기 보면 한 50명 됩니다. 예. 예, 예, 한 50명 돼요. 독일이 30몇 명이거든요. 예. 벌써 영국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넘어요. 뭐 100만 프랑스도 뭐 118명, 그다음에 저기 이태리, 스페인 같은 그런 데는 뭐 끔찍하고. 3명까지 가고. 예, 예. 그런데 끔찍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비교적 지금 현재 미국 아직 시스템 가동도 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예. 아직 가동 안 된 상태인데도 잘 막아온 거예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사망자 수를 최대 30만까지 보는데 예, 예. 그러면은 이걸 3%로 보면은 모집단의 X의 3%가 20만 되냐. 그런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늘어가면 예, 예. 사망률이 높아졌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이제 영어로는 오버웰름이라 그러죠. 이 의료 서비스가 마비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밀어닥치니까. 밀어닥치니까, 예. 그래서 그걸 5%로 보면 예. 어떤 숫자가 있어서 5%가 되면 20만 나올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3%면 어떤 숫자가 있어서 나올 거냐 해서 제가 보면 최대 한 400만.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는 최대 일단은 3, 세팅을 하고 대응을 3, 해야죠. 400만 정도까지 미국이 악화돼 갈 수 있다. 예. 지금 미국이 50만인데 예, 예. 아까 46만, 47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보다 한 5배 정도까지 갔을 때 프리즈 될 거다라고 예, 예. 한 2, 300만 갔을 때 프리즈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각오를 뭐, 해야 될 거예요. 임시적인 치료제 혹은 뭐 혹은 더 갈 수도 있어. 더 갈 수도 있죠. 예. 1000만까지 갈 수 있어요. 20만 죽으려면 1000만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500만, 1000만. 5배 틀면 그렇게 되죠. 자,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이 상황이? 최소한 뭐 아주 희망 사항이기도 하고 네네. 1년은 락다운 되지 않느냐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안심하고 우리가 지급하거나 먹을 수 있는 처방할 수 있는 예방약이 없습니다. 그럼 백신 나올 때까지인데. 백신 나올 때까지. 그러면 1년 최소 1년이고. 최소 1년이죠. 그거보다 더 걸릴 수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저기 FDA에서도 승인을 하고 대통령이 바로 그걸 컨펌하고 또 대통령이 밀어붙였지. 그걸 밀어붙이고 미국은. 그래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쓰는 민주당 의원이 예, 저희가 이거는 보도했던 거. 대통령 덕이다라고 예, 예. 이야기를 죽을 뻔하다 하죠.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속도를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더 확대가 되고 하면은 어느 단계에서 일단은 효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케이스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가면은 야 이거 나 예방약으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저 주변에 구했어요? 의사를 좀 아니까 네. 이 환자들하고 접촉이 많은 그러니까 이 그 우한 코로나, 중공 코로나 환자들하고 접촉이 많은 의사들 중에 어떤 분은 이걸 하루에 200mg, 어떤 분은 하루 걸러 200mg 정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하이드로클로로킨을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의사한테 당신 아는 의사 독해가지고 나 처방 좀 끊어줘. 그럼 굉장히 꺼려해. 굉장히 그래야죠. 왜 그러냐면 책임 문제 따르고.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하이드로클로로킨을 구했을 것 같아요, 못 구했을 것 같아요. 100모씩 가면 구했을 것 같아. NCND. NCND. 오케이. 네. 나중에 예스, 얘기합시다. 는 얘기 안 드려요. 자, 근데 NCND.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심장이 안 좋다든지 예. 특히 부정맥 같은 거 있으신 분들 또 당뇨가 심하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 약이 원래 굉장히 안전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60년이 사용된 무지하게 안전한 약이에요. 참고로 클로로킨은 이거보다 독해요. 그렇죠. 예. 근데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부작용이 많이 줄어든 네. 안전한 약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먹어도 예. 남한테 내 책임 아래서 이거를 예방으로 드세요라고 할 사람 그런 깡다고 있는 사람 맞지 않아. 왜냐하면 거기다가 지금 논문이 없어요. 이게 논문이 예방 없어. 차원의 효과가 있다 없다 논문이 없어. 며칠 되지 않아서. 그게 이제 막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저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 네네. 물론 인구가 많아서 비율은 그렇게 네. 아니지만은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오케이 의사 책임이 아니고 소비자 그 약을 먹는 개인의 책임으로 각서 쓰고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죠. 예, 예. 갈 수 그래서 있어요. 언제까지 가느냐? 뭐 우리 1년 잡고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대충 그 정도는 생각을. 근데 저게 예, 다른 약이랑 같이 먹으면 저게 아주 부작용이 치명적일 수 있거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서 이제 그 병원 가서 이제 그 이제 예를 들면 감기가 심해 갖고 막 이런데 이제 염증 있고 그러면 주사 맞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마신 주사, 항생제. 그러면 병원에서 묻잖아. 어. 혹시 항생제 중에 뭐 넣은 걸 썼느냐?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알러지 있는 거 있냐? 그렇지. 병원에서 반드시 물어요. 모르죠. 이거 이 약도 똑같거든.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부정맥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저걸 먹었다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뭐 안 좋은데 심방세도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심해가지고 왜 당뇨 심하면 황색 변백인가 그래가지고 눈에 이렇게 노란 거 되는 거 그런 분이 저거 오면 이제 황반변성. 황반변성 맞다 내가 이거 황색 반점 생기는 예, 거 예, 이 각막에 예. 근데 저거 먹으면 이제 저기 뭐야 망막 손상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대 나는 의사 그럼 아니어서 실명까지 모르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눈에 있어서 옛날에 녹내장 뭐 했는데 그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황반변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황반변성이 당뇨가 심해지면 와서 실명까지 가는. 제가 비교적 일찍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그때 좀 저기 그 말하자면은 공개된 저기 서칭을 해가지고 눈과 관련된 몇 개를 좀 배웠죠. 예. 아니 그 뭐 국산기계가 별로 멀쩡하지가 않네. 근데- 저는 국산기계인데 60년 동안 두 번 좀 치명적인 병이 있었지만 다 이기고 살아요. 나도 뭐 이상할 아니 이게 뭐 이제 눈이 좋은 건 아니었는데 예. 한쪽은 와서 지금은 10년 전에 했는데 한쪽은 깨끗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자면 그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미국 기준으로 수백만에서 천만까지 간다. 지금 미국 50만 명인데 그거 한 4,500만에서 그 정도는, 천만까지 가고 한 20만 명까지 죽어나갈 수 있다.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네, 미국 기준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 백신 나올 때까지 간다. 그 전에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예방약은 사실 없을 거다. 거기에 제일 가까이가 있는 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인데 그나마도 지금 현재까지 의사들이 그걸 안심하고 예방약으로 처방하는 의사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 없다. 예. 본인은 먹고 있을지 몰라도 환자랑 접촉을 많이 해서 겁이 나서 그 다른 사람한테 내 책임 아래서 그 예방약으로 드세요 하실 사람은 없다. 근데 지금 지금 워낙 급해지면 암암리에 우리 의학 했듯이 실제 의사가 자기 책임하에서 치료약으로는 상당히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의사일수록 또 안 쓰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맞아요. 우리 의사에 따라 누이가 의사하신데 음. 제 누이한테 이제 은퇴하신 의사시죠. 근데 뭐 명의였어요. 근데 하실 때 근데 이제 그 누이한테 물어봤거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예방약으로 먹어도 될까 했더니 야, 그런 종류 약들 그거 부작용 좀 있어.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걸 그러시더라고. 제 말씀은 이제 지금 현재 치료 확진자들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예. 우리는 2월 달부터 2월 초부터 그래요. 저부터 지금 의사에 두달 따라서 전부터. 따라서 저걸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중앙 임상 TF 예. 그러니까 이 치료 의사들의 온라인 네트워크 써도 거기서 된다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쓸 때는 무조건 써라. 쓰라. 그 2월 10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사망률이 낮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률이 낮고 치료가 빠르니까 빠르니까? 빠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조심해가지고 지금 오늘 27명 뭐 신규 발생자 예, 이렇게 예, 됐잖아요. 대구 연체로 대구제로 대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세뇌 탈출 제가 한 3주 전에 그때 예. 막 하루에 몇백 명씩 발생할 때 예, 예. 이거 10명 가봅시다. 가자, 가자 예, 그랬던 예. 거 혹시 그렇죠. 기억하세요? 기억했죠. 이제 10명이 눈앞에 온 거예요. 예, 예, 예. 하루 신규 확진자 10명. 그래서 최근에 그거는 이제 밖에서 뭐 우리 저기 이제 동포 학생 이제 뭐 우리 저 학생들이든 또 거기 예. 묻어서 중국인이든 예. 중국으로 간대요. 음. 그러니까 전 세계를 뭐 대량으로 할 수 없으니까 비행기 한 대가 뜨면은 그것도 뭐 차비는 맞아야 되니까 비행기 싸고 맞아야 되니까 한국 유학생 10명 오면은 중국 유학생은 90명 100명이 와가지고 여기 왔다가 중국으로 들어간대요. 예, 예.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제 해외 유입 유학생들과 일부 해외 교민들이 이제 몰려오죠. 그리고 그러면 한국이 제일 사망률 낮고 확실하게 케어해 주니까 그리고 거기에 오세요 교민들.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도 많아요. 근데 어젠가 관광객은 비자를 이제 스톱을 해서 참 빨리도 한다 문재인이. 빨리도 한다. 그거 안 했으면 아마 지금쯤 10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는 참 문재인 덕분이고 이 지경에서 막은 거는 국민과 의사 덕분입니다. 그건 명백히 이제 국민들도 알게 됐어요. 많은 네. 부분은. 그리고 이 상황은 오히려 이 상황이 이렇게 잡히니까 국민들이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던 거지 하고 이제 냉정하게 봐서 요번에 표 떨어지는 소리 막 나요 지금. 그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 사태 때 국가에 대해서 이 집단 소송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전교모에서 그 소송 센터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사람도 그걸 받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아 저기 요번 사태.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예예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왜 그러냐면 일률적으로, 대한의협에서 이번에 최대립 회장이 큰 공세였잖아. 네. 1월 20 며칠부터 네, 지금 예. 7번에 걸쳐서인가 안 해외 된다, 차단시켜라, 안 된다. 중국 차단시켜라. 중국차, 예, 예. 이걸 죽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살인죄지 문재인이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 고의라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 걸. 그러니까. 시진핑 받들어 모시려고 어. 알면서 위험성을 알면서도 했다. 이렇게 되면 고의죠 그게. 그렇죠. 예.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가 고의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저지르면 그 고의예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럴 상황에서 다 닫아 걸고 있을 때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뭐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뭐 나는 그 뭐야 우한 코로나 피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경제는 내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게 다 연관이 되는데. 네. 근데 우리도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뭐 금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며칠 해야 될 문제인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거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나라가 승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타이완이 승자거든 지금. 승자고 그다음에 한국이 승자가 될 한국이 거예요. 승자가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가면. 그리고 문재인이나 이상한 놈들이 문재인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요새도 매주 경찰서 몰려다니고 그래서 저 경찰서 몰려가서 문재인 빼고 더 이상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균을 갖고 와서 온 군데 뿌리고 다니기 전에는 그리고 뭐 이제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 뭐 그리고 이제 뭐 유럽 국가들이 지금 심하게 유럽이 타격이 클 거예요. 타격이 큰데 그건 조금 늦게라도 아마 나는 정비가 될 거라고 보고. 아니야. 아니에요. 오케이. 아니야. 아작 날 거예요. 아작 날 거예요. 이제 아작 나죠. 영국, 독일 정도가 괜찮고 EU가 그 생겐 조약으로 잘못 국경을 텄다가 통제 이 관리가 안 됐다가 생긴 요소고 지금 미국도 그 영향으로 되게 미국의 지금 발병자가 확진이 확 늘어나는 게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갔다가 이게 확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더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은 이태리, 스페인, 뭐 지금 유럽 전체 지금 미국보다 훨씬 빨리 소위 그 폭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조금 그게 된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 들어가서 유럽에서 폭증된 건 중국인들이 가서 폭증시켰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유럽인들이 미국 가서 미국이 폭증됐고. 하여튼 그럼 미국에서 죽어 나가는 거는 의외로 이제 하층민들이 죽어 나가고. 참 이게 몬도가. 자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 물건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장은 돌아가야 되고. 물건 배달해야 되고 유통은 돼야 되고 택배 기사는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수출 중심의 국가라고 해서 이게 타격이 큰다 보더라도 국내적으로는 이거 보면은 가장 우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 그리고요. 예. 나중에 이거 까고 나면 수출도 많이 안 줄었을 수 있어. 왜? 왜냐면 다른 나라 공장에 못 돌아가니까. 맞아. 그게 지금 이상한 역설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머리 좋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학교, 학원, 그 다음에 자영업 예. 여기가 이제 좀 타격을 보는데 예. 여기 타격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조심하시되 이게 만약에 하루 지금 27명까지 갔는데 예. 하루 10명쯤 갔다 그럼 전국의 환자가 어느 한순간에 300명을 못 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10명 가면 전국의 환자가 300명 못 넘는 거 바로 계산 나오시죠. 방금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기업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high risk survivor. 네. 그다음에 no risk dying.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용감하게 안전 다 하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세계가 문을 닫고 있는데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부에서 뭐 보조금 얼마를 준다, 뭐 대기업도 망한다. 그건 다 그냥 신문에서 조선일보에서 하는 소리고. 네, 이거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그냥 계산을 해야 되죠. 장담하면 하루 10명 가면 경제 살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악물고 10명 가자니까요. 저는 이거 다 뿌리는 거 갖고 다니고 장갑 차고 다니고 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굉장히 멀리 떨어지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또 아니, 천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코올을 뿌리니까 이제 손이 쪼글쪼글해졌어. 근데 이제 이제 그 아내가 이거 저기 핸드크림 바르라고 이제 핸드크림 하나 사줬어. 그래서 핸드크림을 바르다가 수시로 핸드크림을 막 얼굴에도 바르는 거 이제. 잘못된 거지. 의사들 보면 기급을 하죠. 핸드크림인데? 아니지. 어쨌든 뭐. 이거는 별일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쯤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과 행태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근데 분명한 거는 있어요. 네.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차분해졌습니다. 좋은 일이야. 이제 그것 때문에 자영업 일부가 좀 타격받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과연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내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성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들떠서 그냥 매일매일 일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얘가 이제 그 14세기, 13세기 유럽인데 13, 14에서부터 15세기 초까지 유럽의 연타를 2개를 맞거든요. 세 개를 맞아요. 아니 유럽을 그러니까 저 13세기에 저기 몽골군이 와서 위협하잖아. 또 십자군이 있었고 뭐. 아니요. 13세기 몽골군. 네, 그렇죠. 몽골군이 저기 폴란드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루마니아 폴란드까지. 폴란드까지 갔었죠. 몽골 가고 나서 끝나냐?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셀주크 트루크, 오스만 트루크가 또 닥쳐. 맞아요. 유럽 기독교 문명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생긴 거야. 거기다가 이제 그게 몇 년? 15세기에 저기 어디요? 저거 망해버렸잖아요. 저기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쪼그라든 그 조그만 도시국가 한 200년 걸쳐서 쪼그라들어 갖고 투르크에 밀려서 그 망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지식인들 다 튀어갖고 이탈리아로 들어왔는데 이래놓으니까 르네상스가 딱 뜨는데 르네상스는 관점과 진실에 대한 존중이거든. 피렌체, 밀라노, 뭐 그렇죠. 피렌체, 밀라노. 관점과 진실이에요. 내 눈,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진실이 진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다이와 투비와 나투비의 상황에 걸치면은 아파트 평수 늘리고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 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이 문제보다는 내가 살아내 죽느냐의 문제고 삶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나 자신으로 다 돌아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르네상스만 그럼 나왔냐?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르네상스랑 굉장히 대척점이 있는 것 같은 종교개혁이 같이 나와요. 이게 같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과 영성에 관한 존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냐, 실존적으로. 실존적으로. 그 문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대 문명의
양대 뿌리거든. 뿌리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이 두 개 뿌리고 프로테스탄티즘하고 르네상스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충돌하는 것 그래서 같은데 내가 현대 문명이 두 개의 이 긴장 위에서 만들어진 문명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 저 백모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도 사실은 기독교 교회 문밖입니다. 근데 현대 문명 혹은 현대 정치의 기본 원리는 이 두 가지에서 나왔어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그 두 가지 원리를 로마 라틴 체계로 표현한 게 그렇죠. 현대 문명의 질서예요. 질서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앵글로삭슨이 라틴은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 형식적인 걸 빌려온 거고 그 개념이나 실제로 그 안에 안고로 딱 들어가 있는 건 르네상스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이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생활로 구성을 한 게 앵글로삭슨이에요. 그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이 우한 코로나가 이제 이게 팬데믹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세계 대전인데 이게 이제 살벌한 게요. 요새는 정보를 가지고 유전자를 만들잖아. 그렇죠. 요번에 백신도 그거예요. mRNA 백신. mRNA 백신.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을 그 백신 자체가 유전자 덩어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RNA를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RNA에 이렇게 행동해. 너 이거 독성 물질 만들어. 이게 독성 물질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백신을 형성하도록 내 몸 스스로가 백신이 독성 물질이라고 내 몸이 이겨낼 수 있는 독성 물질이 백신이에요. 그렇죠. 내 몸이 이겨낼 수 있는 독성이죠. 병원체가 유발시켜서 병원체의 작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독성 물질을 내 몸 보고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 몸에 항체가 막 싸우면서 이제 그 싸움의 기술을 익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mRNA 그러면 이런 종류에 가 있어서 지금은 유전자를 사람들이 합성해 버리잖아요. 생명공학이 그렇게 무서워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 팬데믹 병원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우한 알카에다도 만들 수 있어. 뭐 아프간 동굴 속에서 바로 그냥 우리 저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휴전선 아무리 막아봐요. 평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명명을 한다면은 우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팬데믹 테러 시대가 된 겁니다. 팬데믹 테러가 팬데믹 테러 혹은 팬데믹 테러든 뭐든 간에 그 위험에 놓치는 팬데믹의 거야. 개연성이 상존하는 문명이 됐다는 걸 상징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놓고 온 인류를 막 쥐고 흔드는 팬데믹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치명적인 약점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